지난 15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급락했던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각사의 기존 강점을 최대로 살려 코로나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문 닫았던 광명동굴이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명동굴은 광명시의 미래 먹거리인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에게 관련 계획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 15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급락했던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전 거래일 대비 5.28%, 6.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선물시장 역시 급등하며 오전 11시께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오늘 시장 반등의 배경으로는 연준의 유동성 공급 정책 발표와 일본은행의 부양 정책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풍선 효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서울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내일쯤 다시 한번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인천과 안산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도 매매 가격이 서울 수준으로 치솟고 있어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에 따르면 어제 정부는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포천 등 접경 지역과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 집중된 규제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경기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규제는 부동산 법인과 갭 투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법인에 적용되는 주택 매매 차익에 대한 추가 과세율과 취득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에 적용하는 간주 임대료의 계산식을 변경해 임대소득세를 더 걷는 방안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근 집값이 크게 뛴 구리와 수원 영통, 권선구가 투기 과열 지구로 격상될 것인지 여부와 대전과 청주 등 지방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르면 내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더 강력한 규제가 등장할지 시장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두산건설이 팔릴 만한 자산만 떼어내 파는 분리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일부 자산과 부채, 계약을 신설회사 밸류그로스에 넘기는 물적 분할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분할과 관련해 주식회사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 큐벡스 유상증자에 참여해 366억 8천만 원과 309억 9천만 원을 출자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계열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편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6.27%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밥켓 지분은 매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단시일 내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건설기계 연결 영업이익의 62.9%를 차지했던 두산밥켓에 분리할 경우 두산인프라코어는 매물로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코로나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올해 안에 국산 코로나 치료제 출시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가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만큼 각 제약사들의 기존 강점이 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한미약품그룹이 주사를 맞지 않고 먹어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경구용 백신 개발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00여 개의 코로나 관련 신약이 개발 중이지만 경구나 비주사제로 개발되는 신약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약품은 그간 400개 이상의 경구용 의약품을 개발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백신 개발에 쏟아 부을 계획입니다. 백신 개발에는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 오라스커버리가 활용되며 곧 전임상 시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미약품은 팬데믹 상황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간호 인력을 포함한 의료진의 부족과 의료시설의 부족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코로나19 치료제로 경구용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무모한 시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가치도 크다며 경구용 백신 개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혈액 제제 강자인 녹십자는 완치자의 혈액에서 면역 단백질만 분해해낸 혈장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는 신종 감염병 발발 시 가장 빠르게 투약 가능한 의약품으로 알려졌으며 녹십자는 7월 임상,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를 주무기로 세계적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한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항체 치료제는 혈장 내에서도 코로나19를 무력화하는 항체를 일일이 찾아내 치료제로 이용하는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항체 치료제는 항체 반감기인 2주에서 3주 정도 단기간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예방 효과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달 초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동물 시험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으며 다음 달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을 예정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코로나19에도 올해 4월까지 항공 운송 수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출 물류 동향에 따르면 1월부터 4월 항공 운송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55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단가가 높은 IT 제품 수출은 대부분 항공 운송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컴퓨터가 124.1% 증가하며 전체 항공 운송 수출액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해상 운송은 석유화학, 석유 제품, 자동차 등 주요 품목들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 13.2%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은 8% 줄어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수도권 30만 채 공급 계획 중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4만 채에 대해 사업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천 채 이상 사업 승인을 완료했고 올해 말까지 16,000채의 사업 승인을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내년엔 2만 채 착공에 들어가는 등 2022년까지 3만 5천 채 이상의 주택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5천 채, 2022년 7천 채 등 연차별로 입주자 모집 물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개발 사업 중 성동구치소와 동작주차공원 사업은 연내 사업 승인을 거쳐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동구치소 부지에는 주택과 함께 문화체육시설, 청소년 교육복합시설, 보육시설 등이 함께 조성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등 서울 신규 부지 15,000채 공급 계획 등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주요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KB국민과 NH농협,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계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를 어제보다 0.14%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이는 은행들의 변동형 주택대출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일제히 하락한 데 따른 겁니다. 은행연합회는 어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1.06%, 신잔액 기준 코픽스 1.26%로 4월보다 각각 0.14%포인트, 0.05%포인트씩 인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 통과되며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제공 사업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죠. 인터넷 제공 사업자에게 좋기만 한 상황은 아니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가 토종 OTT의 해외 진출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1년 세계 OTT 시장의 규모는 약 45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OTT가 성장 동력이 큰 사업으로 평가되는 만큼 결국 국내 OTT도 해외 시장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제공 사업자인 KT와 SK브로드밴드의 웨이브, 시즌 등 토종 OTT가 해외 진출을 하게 되면 해외 CP가 되는 건데, 이럴 경우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적용받고 있는 규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OTT들도 궁극에는 해외 진출을 시도할 거고, 또 그거를 주요한 어떤 수익 모델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어떤 세금을 걷겠다, 또는 기금을 수급하겠다, 또는 저작권 요금을 더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시도가 나중에는 이제 역효과로서 이제 특히 웨이브의 경우 동남아를 필두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 국내에 적용된 해외 CP 규제가 당장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 협의하고 있는 웨이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 이미 해외 시장에 진출한 OTT는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아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성장을 했는데, 토종 OTT가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을 해버릴 경우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당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CP를 규제하기보다는 적정한 수준의 요금 산정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어떤 그런 저작권자라든지 그런 사업자들한테 또 근거가 돼가지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대가 산정이나 적정한 거래 대가 산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해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선전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2분기엔 글로벌 점유율 1위 자리를 중국에 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2분기 예상 출하량이 약 1,278만 대로 지난 1분기보다 24%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분기 우리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도 33.1% 수준으로 예상돼 지난 1분기 36.1%에 비해 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국 기업들의 2분기 예상 출하량은 올해 1분기와 비슷한 1,500만 대 수준으로 우리 기업들을 제치고 글로벌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1분기 중국 가전업체들을 강타했던 코로나19의 충격이 2분기 들어선 미국과 유럽 등 해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위더스 제약이 IPO를 열고 복제 시장약의 강자로 발돋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의약품 제조 전문사인 위더스 제약은 2004년 설립 이후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제재 기술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더스 제약은 상장 후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과 효과가 같다는 것을 동물 시험 등으로 검증하는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설비를 기반으로 성장성을 확보할 전략입니다. 2023년 7월까지 생동 제품 매출 비중을 90%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복제약 차등 보상 약가 제도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됩니다. 이는 약값을 일정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하는 제도로 직접 생동 시험을 하고 등록한 원료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현 수준의 약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 하반기 세팔로스포린 개정제 라인을 확대하고 4개 품목의 신제품을 출시해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으로는 탈모 치료제 위탁 생산과 이중정 기반 개량 신약 개발을 꼽았습니다. 위더스 제약은 최근 인벤티지랩의 탈모 치료용 장기 지속형 주사제 독점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더스 제약의 이번 공모 주식수는 160만 주로 주당 공모 희망 밴드는 13,900원부터 15,900원입니다. 공모 예정 금액은 222억 원에서 254억 원 수준으로 오는 18일부터 19일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합니다. 상장 시기는 7월 예정이고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됐죠. 시원한 피서지로 나들이를 떠나야 하는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끝나질 않고 있어 머뭇거리게 되는 현실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광명시에 해마다 100만 명씩 방문객이 다녀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명동굴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닫았던 이 동굴이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광명동굴 주변에 힐링시설도 들어선다는 계획이 알려지며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인데 광명시의 공공 디벨로퍼죠. 김종석 광명도시공사 사장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도시 개발을 이제 앞으로 쭉 추진하실 계획이라고 들었고요. 뭐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이 있으실 텐데 이런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할까요? 예, 그 공공 부분의 디벨로퍼로서의 기능은 예. 그 공공성과 무엇보다도 광명 시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등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공공성과 그다음에 사업의 성공까지를 같이 동시에 잡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뭐 예. 디스커버리 채널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광명동굴은 2015년 4월 유료 입장객을 받은 이후로 얼마예요? 얼마예요? 금액이요? 예. 예, 일반인들은 6,000원이고요. 광명 시민들에 대해서는 50% 할인돼서 3,000원 많이 안 받고 비싸네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들어볼까요? 예,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누적 관람객 수가 5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년 평균으로 보자면은 연간 115만 명씩이 찾아오는 수도권 최대 관광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여기에 이제 좀 더 이곳에서 놀고 먹고 쓰고 하기 위해서 광명 동굴 바로 앞에다가 17만 평을 광명 관광 문화 복합 단지라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디스커버리 채널이 세계적인 채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투자를 하는 겁니까? 뭐 어떤 예, 겁니까? 그러니까 광명동굴은 이제 지금까지는 광명시와 또 저희 공사에서 운영을 예. 해왔는데요. 민간에서 좀 더 창의성을 가지고 더 네네.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 공모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 3억 뷰, 연간 3억 뷰를 하고 있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운영과 관리를 2025년부터 20년 동안 하게 돼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훨씬 다채로운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파크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예, 저도 구독을 하고 있는 채널인데 예.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데 기대가 또 됩니다. 그리고 광명동굴이 이제 더 전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광명동굴을 올 여름에도 이제 찾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채널을 예.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잘 즐길 수 있는 팁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사장님께서 어떨까 싶어요. 예, 광명동굴은 연간 평균 12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시민들께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7월 3일부터 예. 8월 31일 말일까지 야간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밤 8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셔서 낮에 못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퇴근 이후에 오셔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광명동굴 미공개 구간을 약 3군데를 좀 더 개장을 해가지고 예. 기존에 이미 다녀가신 분들에게도 재미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화동 방향으로 해서 동쪽 출입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주차장에 차를 대놓으시고 코끼리 차도 이용하셔서 밤 9시까지 카페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뭐 이 올해 폭염으로 놀라울 정도의 여름철 날씨가 될 거라고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광명 동굴에 오시면은 시원하게 무더위를 다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셔서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길어졌고 편의성은 그리고 집객성이나 접근성은 훨씬 좋아졌다 올해.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사장께서는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네요. 정치권에 계셨던 분답게 뭐 추진력이 남다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주차난이 어느 지역이나 지금 힘들잖아요. 해소를 예. 위해서 주차 타워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복합 건물로 구상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예, 그 광명시를 비롯해서 네. 서울의 인근의 오래된 위성도시들 광명시, 부천시, 안양시 등등은 원도심 지역이 많이 퇴락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주차장을
무한대로 늘리기가 어려운 점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거기를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짓고 관리는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가 하는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이제 박성원 광명시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광명타워란 이름으로 일단 한 2개소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인당 주차 대수가 1대 0.36대 1입니다. 광명은 적네요. 1대 0.16대 1입니다. 그래서 2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단기간에 예산이 아닌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이걸 주차장을 대폭 늘림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타워와 함께 거기에 또 이제 일부 30%는 근생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제 청년들의 창업 공간 내지는 청년 임대주택, 광명형 청년형 임대주택 등을 해가지고 광명타워 그러면 주차 문제가 해결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하는 곳 이렇게 해보려고 하시는 게 박성원 광명시장님의 뜻이고 저희 공사에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뭔가 그 지역의 거점 지역이 또 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 음식점이나 뭐 컴플렉스 네, 시설들이 많이 예. 들어올 거고요. 예. 도시공사가 이제 21개가 있는데 경기도에 예. 보니까 광명도시공사가 최초로 공사로 전환한 지방공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요. 혁신도 많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예. 시간 드릴 테니까 셀프 잠깐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 광명도시공사는 관리공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로 전환하기까지 약 5년여 세월을 해서 아직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은 아주 젊은 아주 걸음마 단계에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016년, 17년 공사 전환 이후에 2년 연속 전국 꼴찌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18년 9월 취임해서 한번 우리 해보자. 그리고 똘똘 직원들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1년 만에 전국 최초로 3단계를 점프해가지고 나등급을 받아서 우수 공기업으로서 그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이제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혁신들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과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과정에 있어서는 조치들을 하면서 저희가 직원 채용 같은 경우 자부심이 없고 꼴찌난 회사를 안 올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들에 대한 제약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하니까 1,000명이 몰려왔고요. 23명 모집에. 그 직원들과 지금 손발을 맞춰서 똘똘 뭉쳐서 일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 엄청난 경쟁률이 또 최근에 나왔었네요. 예. 지금 보니까 임기가 예. 절반 이상이 지나신 거죠? 예, 딱 절반 절반 정도 됐습니다. 오신 거죠. 예, 이제 예. 반환점 돌고 계신 건데 예. 돌이켜보면 참 이 사업 내가 잘했다. 아니면 우리 공사가 잘했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예. 또 앞으로 이것만큼은 내가 남은 반환점을 돌았는데 꼭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역점 사업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얘기 좀 들어볼까요? 우리 사회 어디 분야에서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는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도 민주주의적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여러 일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저희 공사에서 좀 역점적으로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은 시민들을 참여위원회로 대폭 참여하게 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공사를 좀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방점을 찍어서 조직 개편도 했는데요. 예. 그 성과들이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잘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10년, 20년 미래의 먹거리 기아자동차와 함께 될 17만 평 광명 문화관광복합단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예, 광명시 하면 사실 소아리 그 기차 쪽이 예, 또 그렇습니다. 떠오르기도 하니까요. 예, 예.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포괄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오셔서 뭐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못다 하신 말씀이나 함께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예. 또 광명시 시민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예, 저희 광명도시공사는 32만 광명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수도권 최대의 동굴 테마파크를 보유하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수도권 시민들, 국민들 여러분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치들과 안전 조치들을 다 이루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광명동굴에 놀러 오셔서 힐링하셔서 코로나19를 극복하시는데 저희가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광명동굴로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써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무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내일도 30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해서요.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 대구와 강릉은 2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한편 내일 전남을 제외한 서쪽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다소 탁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날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수원 29도, 춘천 31도, 청주 29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동해안도 종일 구름만 많겠고요.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 전주 28도, 부산 25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저녁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모레 충청 남부와 그 밖의 남부 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